파란색 깃발 자유교수 모임 깃발도 왔고요.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에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실 거고요. 네, 오셨어요. 회장님 오셨네. 네, 회장님 오셨어요. 그 외에도 부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남의 또 명문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우리 그 단체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부정선거 척결당 단장님이 누구예요? 저기도 시니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시니어 정확하게 뭐죠? 시니어 써볼까? 네, 시니어 시니어 부정선거 척결단. 좀 길어요. 시니어 부정선거 척결단 어르신들이 우리 집회에 또 아주 튼튼한 바탕이 돼주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저기 우리 형님은 아직 정말 시니어는 아직 젊으신데 저거 들고 계시네요. 어쨌든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부정선거를 까겠다고 모여주신 우리 애국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은 별로 안 오셨는데 이따 끝날 때 300명 500명 된다니까요. 힘내시고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사 시작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목사님이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무궁화 성천리 와려강산 대한사랑 대한민국 그를 보전하세.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애국 선열 여러분들과 아스팔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산화하신 선배 전우님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빡세게 하신 우리 장재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장재현. 예, 또 이렇게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일단 한번 소리가 있으니까 구함 외쳐야지, 그렇죠? 예,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내려와.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방패.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를 끌어내리자. CCP 아웃. 천멸중공. 성관이 해체. 노태악 사형. Stop the steal. 예, 지난주 수목금 여기 보시는 미루 시스템 판교에 미루 시스템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FBI 요원 빨리 보내가지고 미루 수갑 채워가지고 빨리 미국에 보내라고 열심히 싸우고 왔습니다. 예, 오늘 저 간단하게 부정선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라는 나라에 대해서 석유를 주는 나라는 무조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1월 19일 날 선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지금 쿠바에 석유를 안 줘가지고 쿠바의 모든 주유소에 휘발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쿠바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나올 때 공항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쿠바의 모든 항공기가 스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멕시코에서 유일하게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배가 들어갔는데 기름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완전히 항복시키는데 시간이 얼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들에게 강력한 부정선거 메시지를 한 달 동안에 4번 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스위스 가서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에 부정선거 획득한 모든 놈들 깜빵에 집어넣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FBI 요원들이 조지아에 가서 부정선거 서류 700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지금 NI 국장에게 거기에 원래 디렉터 내셔널 인텔리전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장에게 당신은 N 말고 N and 인터내셔널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터시 개보드 국장에게 대한민국과 중국 가가지고 부정선거 했는 몽땅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터시 개보드 국장이 FBI, CIA, NSA, DIA 총괄하는 16개 정보기관을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조만간 대한민국의 노태야, 지금 여기 있는 미르스댐 사장, 그 다음에 인천 송도에 있는 에이웰,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 랭킹 4위 왕우닝 등 중국 놈들 몽땅 잡아다가 미국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공화당 요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정치개혁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군인들 중에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군인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11월 3일날 투표할 때 해외 여행 다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몽땅 우편투표 없애는 걸 할 테니까 공화당 요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강력하게 사전투표, 우편투표 없애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기 안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11월 3일날 중간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선거는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5명, 하원 의원 435명 전체, 그 다음에 주지사 50명 중에 평균 35명,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주무장관 해가지고 35명, 어마어마한 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거꾸로 해보면 11월 3일에서 6개월 빼면 5월 3일, 한 달 전 같으면 4월 3일, 결국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획득한 애들을 3월 말까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법정에 세워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거에 대한 혁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싸워가지고 특히 미루에 있는 이 50명, 70명 선거 사기단 사장놈을 트럼프 대통령이 DIA 국장 보내가지고 잡아가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부정선거 사형 적결해가지고 노태학 이놈을 반드시 우리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옳소! 예,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장 박사님 목소리까지 쉬어가면서 이렇게 투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연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상로 박사님부터 모실까요? 우리 이상로 기자님, 워낙에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 또 그냥 제가 한번 일찍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기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의심스러운 세 분이 이재명 승리, 한마디로 다 이렇게 김지호 판사와 김성수 판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였고, 두 번째는 201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였고, 세 번째는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 세 번의 선거 모두 개표장에서 다량의 벽돌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수원 인천지방법원 형사 2부 김지호 판사님, 이 김지호 판사는 인천 계양구 선관위원장에서 이제 끝나고 지금 형사지법 인천지방법원 형사 2부에 있습니다. 자, 발전의 카메라 출동입니다. 제목은 2010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령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읽어드립니다. 그의 건승을 빕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 삭살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스를 샤워실에 투입한 나치 군인들이 대부분은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사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명예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처형됐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스로 학살당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벽돌 투표지에 의해 의심스러운 세 분이 이재명 승리, 잠깐만 7분 동안 봐주세요. 김지호 판사와 김성수 판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였고, 두 번째는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였고, 세 번째는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 세 번의 선거 모두 개표장에서 다량의 벽돌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수원 인천지방법원 형사 2부 김지호 판사님, 이 김지호 판사는 인천 계양구 선관위원장에서 이제 끝나고 지금 형사지법 인천지방법원 형사 2부에 있습니다. 자, 발전의 카메라 출동입니다. 제목 2010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령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읽어드립니다. 그의 건승을 빕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 삭살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스를 샤워실에 투입한 나치 군인들이 대부분은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사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명예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처형됐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스로 학살당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벽돌 투표지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아래 그림의 좌측은 나치가 유태인 학살을 사용한 치클론 B 가스이고
우측의 사진은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발견된 많은 벽돌 투표지 중에 일부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국 연방법원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FBI 수의 영장을 발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접히지 않은 우편 투표지. 우편 투표지는 봉투에 넣기 위해 반드시 접해야 하는데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110장 중의 투표지 중 107장이 접힌 흔적이 없이 깨끗했고 모든 후보 선택이 동일하게 기입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정선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한 중국과 또 다른 5개국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2020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발견된 벽돌 투표지를 다시 한번 큰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이 빳빳한 투표지들은 단일 투표지입니다. 단일 투표지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지입니다. 귀하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네, 김지호 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당시 인천 계양을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귀하는 2020년 6월 1일 저녁부터 6월 2일 아침까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근무하였는지요? 둘째, 귀하는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신권 확대 다발과 같은 벽돌 투표지들이 정말로 투표하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위 벽돌 투표지들을 유효한 표로 계산하도록 제3자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넷째, 미국은 자유세계의 선거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카르텔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귀하를 미국 정보기관인 CIA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 전에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카메라 출동에 출연하셔도 됩니다. 귀하의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하고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2024년 4월 20일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그때 선거관, 지금도 현재 선거관 인사입니다. 김성수 판사에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성수 판사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또 읽어드립니다. 인천 계양을 김성수 선거관리위원장인 귀하. 여기서 지난 2024년 5월 16일 본인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2024년 5월 16일 날 이재명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수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발신은 카메라 출동 기자 이상로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귀당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저는 독립언론인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입니다. 4월 10일 귀하가 후보로 출마한 인천 계양을 개표소에서 발견한 석 장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 사진들은 관내 사전 투표함의 투표지를 저한자 개표기에 투입하기 직전의 사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렇게 플라스틱 통 안에 벽돌 투표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개표 사무원들이 이렇게 벽돌 투표지들을 들고 있습니다. 역시 플라스틱 통에 벽돌 투표가 들려 있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이 사진들에서 주의 깊게 보아주실 부분은 투표함과 개표 사무원의 손에 들려있는 구김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덩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진들은 투표지를 접은 흔적이 없는 마치 한국은행에서 발권한 신권 다발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귀하는 위의 사진의 투표지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귀하는 위의 사진에서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투표지 뭉치들이 정말로 유권자들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셋째, 귀하는 인천 계양을 선거 후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귀하는 인천 계양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이므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22대 국회의원직을 포기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제 곧 22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그에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라고 제가 이재명에게 보냈죠. 자, 지금은 다시 김성수 판사에게 내용증명이 계속됩니다. 본인은 2014년 5월 16일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이재명 후보로는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당시 인천 계양을 선거 관리를 책임자인 그에게 질문합니다. 자, 제가 그 2명의 판사를 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와 지난 22대 총선 둘 다 엄청난 양의 벽돌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자, 짤막하게 하고 내려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판사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판사들. 자, 미국이 싫어합니다. 젊은이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면 어느 마트에 취직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혹시 정신병을 앓은 기억이 있습니까? 체크를 했어. 근데 그 마트에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다른 마트에 공유를 했어요. 그 마트에서 또 공유를 해서 그 젊은이들은 결국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판사들은 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자, 모든 범죄자는 범죄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완전 범죄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문도 지우고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자신의 저런 불법한 증거를 그냥 산더미 같은 증거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도록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판사인데 감히 나를 누가 뭐라 그럴 거에 예, 이건 아날로그적인 발상입니다. 아날로그적인 발상이에요. 아까 봤죠? 이제 선거는 그 나라 국내 문제가 아니라 중공 CCP의 공작에 의한 자유민주 세력의 파괴의 가장 핵심 전력으로 트럼프가 파악했고 지금 그들을 모두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6.3 대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부정 투표지들이 나왔어요. 벽돌 투표지들이. 장기현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수백만 표, 수백만 장의 벽돌 투표지들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언제 어디에서 찍혔다는 사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 제가 수집을 해놨고 이제 6.3 대선의 개표장에서 벽돌 투표지가 발견된 선거관리위원장들을 모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들을 모두 CIA에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CIA에 고발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일단 CIA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가면 CIA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올라가면 어떻게 활용할지는 CIA가 판단합니다. 아마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차피 노태학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미르 시스템은 장기현 박사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는 판사들을 상대하겠습니다. 판사들을 전부 CIA에 고발하고 고발할 때 그냥 하는 걸 제가 글을 잤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스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자녀가 혹시 미국에 유학했다면 그도 스파이다. 그래서 추방시켜라. 그리고 기회가 나면 혹시 이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면 수갑 채워서 잡아가라 라고 이름과 사진을 보낼 겁니다. CIA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아날로그 시대에 통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증거할 수 있는 모든 판사들을 전부 CIA에 고발하고 그들이 잡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들어갑니다. 사형에 대해 사형. 자, 사형이다 하면 구호 3번입니다. 사형이다. 자, 이들을 사형이다.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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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광고 하나 갑니다. 여기 건국경쟁 2가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18일 날 오전 10시에 도곡 롯데시네마에서 합니다. 그냥 여기 앞에 계시는 분한테 그 표를 달라고 그러면 지금 표를 드릴 거예요. 저는 그날 갑니다.
18일 날 아침 10시 도곡시네마. 그게 끝나면 그 옆에 아마 롯데리아는 있겠죠. 거기서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 예, 2월 18일 10시 도곡시네마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분한테 표를 달라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거 가져가세요. 그럼 가져가세요. 자, 우리 이상로 기자님이 진짜 기자 정신이 있어요. 그 디지털 데이터를 모아서 CIA에다가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국에 입국 금지될 겁니다. 이런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우리 이상로 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진짜 오늘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은 이 피켓이 하나 서 있죠. 여기 보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네이버 링크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네이버 링크 누르고 나서 국회 해산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3245번째로 방금 제가 서명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 박사님이 여기다 걸어놨잖아요. 민주당 국회 64마리 가짜 국회 그자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60명이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국힘이 180이 되고 쟤들은 110이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서명해 주십사 이겁니다. 1000만 명이 서명하면요 절대로 더불어공산당이든 중국어랑캐든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투르스데일의 정부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배 밖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판사들을 다 미국 CIA에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CIA 미국은 아직도 연좌제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연관 범인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들은 금융 원신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카드, 은행 거래 다 동결됩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현금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께서도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트루스코리아, 트루스데일리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분석팀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형 구형을 받으셨는데요. 그 사형 구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존의 여론조사들은 선관위에 오염된 데이터베이스로 겨우 1% 정도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대신에 그 윤석열 대통령 사형 언도가 있던 그날의 그런 모든 그 댓글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댓글 920개와 그것에 대한 공감, 비공감, 추천, 비추천 20만 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사형 반대가 8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닥 민심이고 지금 신문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다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윤어겐과 단절하고 그리고 계엄을 사과하라는 국힘당 떨거지들, 한동훈 패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 한동훈 뒤에는 민혁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민혁당,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국힘당의 기득권 세대들, 예, 우리가 믿었던 신동욱, 우리가 믿었던 윤석열, 우리가 믿었던 나경원 의원까지도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힘당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민주당과 함께 국힘당도 함께 해산하는 것이 바로 국회 해산입니다, 여러분. 예, 국회를 해산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가짜 국회 해산하라는 것은 여기에 QR코드를 찍어도 되겠지만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내시면 1533-5005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1533 1533-5005를 누르시면 5005 예, 부정선거 가짜 국회 해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자동으로 동참하시게 됩니다. 그럼 저 QR코드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번호 다시 한번. 예, 1533-5005 1533-5005번
네. 오케이. 그리고 부정선거 가짜국회 해산하라고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고, 그리고 전한길 선생도 지난날 지금 동작 경찰서에서 10시간 수사를 받았는데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오셨고, 지기현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우리가 이 간첩을 잡아도 처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첩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주적은 북한으로만 되어 있어서 북한 간첩들이건 어떤 나라의 간첩들이건 중국이건 다른 나라를 경유하게 되면 간첩으로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더불어공산당. 네, 더불어공산당.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2024년도 10월 달에 드론을 우리가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의 대통령궁 앞에 북한 오물풍선과 드론이 떴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반대로 평양에 드론을 띄웠던 것인데, 그러한 군 비밀 작전을 특검이 형사재판에 넘겨서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파면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을 못 잡게 하거나 우리의 드론 사령관을 파면시키는 민주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반가운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국힘당으로 귀환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런 같이 감옥에 들어갔던 최서원 씨는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10년째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하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성이나 이런 것이 다 뇌물죄가 다 무죄가 됐는데 왜 최서원 씨는 무죄하게 10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트러스데일리, 트러스코리아가 발행하는 신문 트러스데일리에 있으니 트러스데일리도 열심히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민주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힘당도 해체하라. 해체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해산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네, 그 뒤에 있는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부패한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정병 대표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말을 빨리 하시는데 구호는 천천히 해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병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이버의 중요한 기사 47건을 댓글을 다 분석했더니 80 몇 프로죠? 81%? 예, 81%가 윤석열 대통령 사용 유형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에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사용 구형 50% 이상이 찬성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여론이 조작되는 구성 쉐마를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저기 신대방동인가 거기 가면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론조사하고 싶은 기관들이 우리 뭐 여론조사 할 겁니다 이러면 전화번호를 줍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주는데 어떻게 여러분 진짜 무작위로 빙빙이 돌려서 주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선관위가 바코드 없애고 QR코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QR코드가 있으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좌파 찍었는지 우파 찍었는지 성향 다 나오죠? 나이대 다 파악되죠? 주소 다 파악되죠?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명단 달라 그러면 있잖아요. 좌파 명단 70%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선관위가 어거지 쓰고 있는데 선관위를 해체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정병 대표님이 트루스 데일리 기사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했어요. 기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진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성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대표 성상훈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가시면 제가 매일 저기 국제 정세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는지 그거를 31편을 저희가 교육 방송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를 사가지고 주파수를 사가지고 대북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원이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싹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후원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 모아가지고 대북 방송을 월수금 3번 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그 내란죄 체포 그 과정을 보면요, 판사들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벌인 내란입니다. 판사들의 내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그 내란죄 체포 그리고 이 재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동훈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인데 울산 동구에서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울산 동구에서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내준 그 차은경 판사는요, 현재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그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8명 중에 6명이 지방에서 선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지기현 판사는 전남 강진군에서 선관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발언을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이거를 덮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판사 선후배들 전부 줄구속입니다. 전부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 관련 뭔가가 그런 재판 소송이 있었는데 그 판사들이 전부 다 덮었습니다. 그게 전부 밝혀지면은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되고 대법원이 공중분해돼버리고 판사들이 전부 줄구속이고 줄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부정선거를 덮어야 되는 이 판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고 뭐 탄핵시키고 구속하고 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원래 이 내란죄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지금 뭐 체포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뭐 이런 것들이 발부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은경 그 서부지법 판사가 그거를 다 지금 허용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잡아와가지고 너 왜 북한에다가 국가기밀 담긴 USB를 넘겨서 간첩죄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을 잡아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해도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동훈 서울 지방의 선관위원장 출신 오동훈 판사였던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뭐 그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뭐 내란죄 체포 뭐 이 과정은요, 판사들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일으킨 내란입니다. 판사들의 내란입니다. 판사들의 내란.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FBI가 지난번에 조지아주 풀턴 선관위를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냐면은 미국은 법원하고 선관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면은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관위하고 지금 사법부, 법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수색영장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FBI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미국에 선거할 때도 그 이 도미니언 서버나 이런 데서 그 포지 그 통신 그 칩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웨이 LG U 플러스가 저기 그 칩 외부 통신망하고 연결된 칩이 발견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그 칩들이 발견됐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붙어 있는 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밀번호가 뭐냐면은 123456입니다. 123456. 야, 우리나라는 선관위 그 비밀번호가 123456, 미국은 123456이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FBI가 이거 범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지금 부정선거, 한국도 미국의 2020년 대선에 개입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날 새벽 6시 몇 분에 그 우리나라 성남시의 IP 주소로 미국의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존 밀스 대령이 그 IP 주소하고 다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 표 6,400여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존 밀스 대령이 밝히고서 미국의 국무부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FBI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 수사가 들어오면은 한국도 당연히 지금 수사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이 수만 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그거 FBI가 발표했고 미국의 언론에도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미국의 이 시민들이 낸 국민들이 낸 그 예산이 세금이 USAID로 들어갔는데 USAID에서 자금이 AWEB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FBI가 한국의 AWEB 중앙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고 조만간에 수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AWEB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에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AWEB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새누리당에서 이 중앙선관위 AWEB을 만드는 거를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준석이는 하버드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칭 주장을 해요. 자기가 그 했다고. 술은 이제 주로 졸업이 이제 어쨌든 간에 하버드 물이 묻었다고 하는데, 하버드는 시진핑의 딸내미가 다니는 학교가 하버드고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의 자녀들을 하버드가 뒤에서 신분 세탁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그런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의 자녀들을 육성하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 준석이가 어떻게 해서 하버드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하버드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이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전투표 이런 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FBI 국장이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빳빳한 투표용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하버드를 나온 친구가 그런 거 그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래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준석이도 미국에 못 들어가도록 CIA에 신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똥줄을 타는 게
지금 아침마다 나올 때 보면 얼굴에 완전히 연극 배우처럼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고 나옵니다.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이 분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2월 23일 날 쿠팡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쿠팡 청문회 이게 지금 큰일 나버린 게 단순한 외교 통상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공격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국민들이 출판 인쇄의 자유가 있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뭐 그런 이 종교의 자유, 그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것을 미국 정부가 꼭 지켜줘야 된다. 그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쿠팡, 미국 기업인 쿠팡을 없애버리겠다, 뭐 폐업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사람들이 쿠팡 대표를 불러다가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이 국가 기관은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과 이 민주당이 돼 가지고 금융 제재나 각종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업무 이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제거하라 마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2월 23일 그 쿠팡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 뭐 국무부, CIA, FBI, 국방부 등등에서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제재가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재명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김어준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민노총이 지금 이재명이를 또 제거하고 전쟁 선포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들끼리 지금 잘 서로 죽창질하고 있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은 빚이 8경입니다. 빚이 8경. 빚이 8경이고 올 3월달 되면은 기름이 모두 전략 비축유가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이 안 들어오고 이란에서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기름이 없대요. 그렇게 되면은 올 3월 이후부터는 차도 못 다니고 기름이 없으니까 배도 못 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에너지 부족, 그 식량 부족으로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중국의 인구가 5억에서 6억 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해외에서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9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고 그 코로나 백신을 맞췄는데 그거 맞은 사람들이 갑자기 에이즈가 걸리고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계속 죽고 있고 하늘에서 지금 드론이 다니면서 하얀색 가루를 지금 뿌리고 있는데 전부 다 그 가루가 지나가고 나면은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24시간 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든 장유샤가 정권을 잡든 중국이 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망해가고 있고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쪽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뒤에서 커버해줄 어떤 세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지금 소수인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고 우리가 승리하고 있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소멸 단계로 들어갔고 미국의 민주당, 유럽의 딥스테이트 전부 다 소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은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성상용 기자님이 글로벌하게 진짜 분석을 하고 계신데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깃발 중에서 가장 많은 깃발이 뭡니까? 네, 장풍 2030 깃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장풍 2030. 네, 장풍 2030이 창립이 됐습니다. 우리 장풍 2030의 대표 주자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깃발도 들고 오셔요. 자, 장풍 2030이 뭔지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풍 2030 회장 장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장풍 2030은 장동혁 대표를 당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 조직입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탄생을 해서 지금 활동을 정확하게 개시한 것은 작년 12월 3일 그 이후부터 우리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국민의힘에 앞장서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내 오염된 세력들이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아주 처참하게 탄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중국에 의해서 오염된 오염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두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이 탄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구호를 좀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라! 부정선거 척결하라! 부정선거 척결하라! CCP 아웃! CCP 아웃! 지금 국제적으로 선거 사기를 하고 있는 미르 시스템 그리고 K-웹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들 두 세력은 아마도 지금 소문에 의하면 3월 말 내지 4월 초면 이들은 FBI, DNI에서 저 미국으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정선거 그리고 윤호개인에 대한 우리 장풍 2030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개인은 정당한 우리의 구호입니다. 윤호개인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윤호개인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1번 구호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벌써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왔던 자유 민주주의 이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한없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장풍 2030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파이팅! 여러분, 장풍 2030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이것이 우리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지금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윤호개인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이러할 저러할 얘기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이 장동혁 대표를 우리 손으로 또 진 뭉개고 나면 우리 보수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얼싸! 자, 우리가 장동혁을 지켜냅시다. 파이팅! 우리가 장동혁을 지켜냅시다. 파이팅! 여러분, 우리는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가야만 합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뜨거운 심장,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뜨거운 심장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갑시다. 파이팅! 자유여, 피 흘리지 않고서는 지켜갈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여, 우리 이제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의 함성으로 달려갑시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풍 2030 대표님과 우리 당원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풍 2030 파이팅! 야, 우리 이 회장님이 연설을 진짜 잘하셔요. 아마 연설 보통 저처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학원을 아마 다니신 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풍 2030 우리 회장님과 단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 국민의힘에 한동훈이 떨거지들 아직 너무 많아 있어가지고요. 세게 얘기하면 쪼개지면 그러지 않아도 힘없는 당 박살나.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장동혁 대표가 어디 갔어요? 서문시장 갔는데 그 옆에 있던 이상한 여자가 뭐라래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윤어쟁.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것들이 아직도 적하고 있네 이랬죠. 그 여자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더 잘하시네. 이인선이란 자인데 이 여자가 대구시당 국힘위원장이에요. 이런 여자가 저것들이 아직도 적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인간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인선 하고 외칩시다. 이인선을 타도하자. 이인선을 타도하자. 이인선은 물러나라.
이선을 타도하자. 대구 시민 여러분, 아직도 적하고 있네.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윤핵관을 외치는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아직도 적하고 있네. 저것들, 그것도 저분들이 아니에요. 저것들 아직도 적하고 있네. 이런 이인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인선을 용서하는 인간은 대구 시민을 떠나 국힘당원을 떠나 공산당이고 빨갱이고 악마 아닙니까 여러분? 이인선을 끝장내자! 이인선을 끝장내자! 이인선을 끝장내자! 이런 인간을 샘플로 작사를 내야 국힘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힘을 바로 세워줄 우리 훌륭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남광규 교수님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남광규 교수님이 한 방이면 끝장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추운 데로 한 주도 그러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마치 여름 날씨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쪽에 저기 뭐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멀리서 보니까 얼핏 봐가지고 저는 어린 이슬람 관련 집회인가 뭐 팔레스타인 집회인가 해서 아까 오면서 잠깐 들렸더니 그게 아니고 이란 자유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예요 지금. 네, 박수. 지금 이란이 자유화 지금 누리버려 가지고 공식 발표를 해도 한 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한번 3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 한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란이 그렇죠. 지금 중국이 완전히 뭐 시진핑이 사실 뭐 실권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나오고 이게 지금 공산당이 지금 중심이 없어요. 중국이 완전히 지금 또 완전히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고 말이죠.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에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세계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가 바뀌고 이 바깥 환경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가는 순간부터 뭔가 약간 좀 그쵸? 분위기가 조금 약간 업되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국제사회가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중국에게 목을 메고 있고 중국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고, 또 그 갖다 바치는 수단 중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이 여러 악랄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여러분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가들 그 커넥션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가들이고, 그 국가들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거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의 자유화가 어떤 중국에 중공에 그런 병고가 생겼는데 중공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못 봤어. 중국에 대해 가지고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을 다시 소생시켜야 될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은 간단해요. 수가지 방법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은 부정선거를 없애야 된다, 중국 공산당을 내쫓아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돼야지 나머지 이 말이 되고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앞서 뭐 우리 또 거기서도 하고 지금 국힘당 또 장동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있어가지고는 국힘당도 민주당하고 공범이다. 맞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에서도 민주당이 일중되면은
국힘당이 이중대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화에서는 국힘당이 뭘 해도 뭡니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지방선거를 이제 대표로서 해야 되는데, 근데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 장동혁 씨가 제가 알기로는 뭐 2선밖에 안 된 사람인데 충청도에 갑자기 대표가 된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전환기 씨로 그 얘기했고, 또 무엇보다도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 대학생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는 청년들이 밀어줘가지고 대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윤어게인이 뭡니까? 뭐 어떤 모르는 사람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데려오자는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윤어게인의 본질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을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윤어게인이 말하고는 정신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반국가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게 윤어게인의 정신 아니에요? 그건 곧 부정선거를 없애야 된다, 중국 공산당을 타도해야 된다,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2030들이 그걸 해달라고 장동혁 씨를 밀어줬으면은 장동혁 씨는 당연히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중국 공산당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아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또 요즘 보니까 뭐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왔다리 갔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또 대구의 그 어떤 미친 여자는 말이죠, 저것들이 뭐 저 지랄 한다고 그랬나? 아직도 저것들이 적하고 있네. 그 여자는 하여간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아웃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앞서 우리 뭐 여기 국힘당 아마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를 밀어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어중간히 해야 될 게 있고 뭐 전략 전술을 해야 될 게 따로 있고 기본이 있어요, 기본. 이 기본 두 가지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몇 번 강조하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선거를 1000번 하나 10,000번 하나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아,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 가지고 공산당이 먹던 뭐 사회주의가 되는, 그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부정선거가 아닌데 국민들이 나 공산주의가 좋아요, 나 그냥 북한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선거로서 나타나면 우리로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난 내가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생각이 짧고 사고공공이 뭐 정교수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을 것이다, 내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그게 바로 선거 부정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뭐 이 주장을 가지고 어제 오늘 했습니까? 하루 이틀 했습니까? 길게 좀 짧게 보더라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요구 조건 아닙니까? 이게 누구를 지지하자, 누구 정당을 찍어주자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간단한 주권의 시작이 나의 선택,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내 낀지 아닌지 확인하자는 거 아니에요? 옳습니다. 그러면 국힘당도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공천 그거 고민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악의 뒷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파이팅! 제가 봐도 국힘당은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장동혁 씨는 역부족입니다. 그 당 구조 자체가 다 중국에게 포섭되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씨가 뭡니까? 청년 세대들, 여기 아스팔트 국민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옳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스팔트가 청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대표해가지고 윤어게인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야당 대표로서 구현하라, 이러는 요구 조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파이팅!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저는 관심도 없고, 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거 합니까? 내가 무슨 들러리입니까? 내가 그런 바보입니까? 아, 내가 투표를 A 찍었는데 내 투표가 B로 가는데 내가 뭐로 투표를 해요? 그렇잖아요. 옳소!
그것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짧게 보게 되면 2022년부터 무려 지금 6년간, 7년간 당해오고 있잖아요. 파이팅! 아니 이거 보고도 여기 대해서 침묵하고 또 선거하자, 또 누구 찍어주자고 하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개돼집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옳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또 서울역 지금 뭐 기차 타러 가는 여러분, 좀 깨세요, 깨! 깨라 깨라. 아니 이거 우리가 무슨 누구를 지지하자, 어느 정당을 밀어주자, 아니 더 나아가지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좋아요. 사회주의 좋으면 사회주의 가고 공산주의 주면 공산주의 가라 이거야. 그러나 적어도 내가 투표한 거는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옳습니다. 아 그거 주장하자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것도 뭡니까? 단정적이 아니고 확인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소. 아 그게 뭐 어려워요. 그렇죠? 옳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은 국가가 먼저 나서가지고 아 여러분 부정선거 의심하는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거 보세요 부정선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해야 될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옳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하고 더구나 여러분 마지막 정리인데 그래서 누가요? 그 이준석 윤호석 말이죠. 요가 아주 악질적인 놈이 요것도 선거 때가 되고 또 한동훈이 요즘 나가니까 지또 이제 언론에 얼굴 드러내면서 문갑하려고 첫뜻 부정선거 토론하자는 거 지가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원래는 25일날 전환기 씨하고 이준석이가 공개 TV조선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이준석이 그 새끼 하도 사기꾼이라 가지고 요 새끼 분명히 또 잔머리 쓰고 요 할 거다. 저는 그래서 요 놈은 분명히 아는 것도 없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또 대법원 이런 데서 도움 받아가지고 주로 판결문 위주로 그쵸?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전환기 씨가 좀 걱정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뭐 토론 그건 아니 부정선거는 토론할 게 아니고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그 이준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TV를 통해서 볼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부정선거 잘해면 쭉쭉 올려주면 돼. 그렇죠? 말로 한 것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아니고 차제 잘 됐다. TV조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 부정선거 교육시키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보세요. 뭐 25일께 무산됐죠? 그러니까 요 새끼가 또 잔머리 쓴 것 같아. 또 TV조선 또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 잘못하다가는 부정선거를 가지고 전 시청자 국민들에게 아이가 광고하는 그런 게 되겠다 해가지고 물론 내가 봐가지고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나 기다려갖고 25일을 기다렸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요런 놈들이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뭐냐?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TV조선이나 요게 보면 다 공통적인 게 뭐냐? 부정선거 세력이야. 중국어가 개세력. 요놈들이 다 공통적인 게 뭐냐? 다 중국 공산당 세력이야. 그렇죠? 이걸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숫자의 싸움도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 예? 정의냐 불이냐 이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가 딱 우리는 뭐 만화 주장도 안 해요. 그렇죠? 예? 부정선거, CCP,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는 뭡니까? 지방선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까지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맞습니다. 근본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상은. 그쵸? 뭐 하나만한 선거를 가지고 뭐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선거 안 하지만은 이 부정선거 이것만을 위해서는 내가 지방선거 전까지는 더 싸우고 그 이후로 싸울 것이다. 여러분도 다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팅! 그렇죠. 우리 더 마지막 힘을 내고 더구나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관심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국민들 많이 알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야, 이 선거 부정만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규명해 냅시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교수님이 엄청 열받았나 봐요. 워낙에 짧게 연설하신 분인데 우리 남박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냥 수개표하면 끝나죠? 맞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면 끝나죠? 근데 이 세력인가 이 새끼들은 못합니다. 못해. 왜? 그리고 이준석이가 왜 못했겠어요? 중국 오랑캐 지령 내렸겠죠. 야야야 그거 까면 큰일 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리짜이밍과 부정선거 세력이 못하게 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성상훈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A웹이라는 회사 단체를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는요 여야가 구별이 없어요. 다 저 권력 갖고 있는 놈들이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이인성이라는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어겐 이거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것들이 아직도 욕하고 있네 이러고 있죠. 저 세력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놀고 있는 세력,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힘을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더불어공산당이야말로 우리의 주적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놀라운 구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국가원로회의 우리 장충건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오경영 씨 아니 저기 헌금함 좀 갖고 헌금함 뒤에 헌금함 있어. 자 우리 국가원로회 우리 장충건 회장님이 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헌금함 갖고 와요. 헌금함 갖고 와. 잠깐만요. 자 여기다 놓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있잖아요. 이제 여사님 들어가시고. 아, 우리 여사님이 열심히 우리 서버가의 중심 세력입니다. 하여간 제가 매주 여기다 헌금을 합니다. 왜? 우리 서버가 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일파한파 우리 도지님들도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정성을 보태기 위해서 매주 헌금을 하는데 제가 왜요? 잘난 척 하느냐? 우리 회장님도 해주시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진짜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집회를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우리 일파만파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고맙죠? 감사하죠? 서버가 집회 주관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감사하죠? 이런 집회를 후원해 주신 우리 국가원로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장님들께 감사하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제 연설해 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장 장충건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와서 그때 자발적으로 우리 애국 국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벌써 금년에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자기가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올해가 좌파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는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강사 중에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가짜 민주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교조를 인정했고 5.18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유공자를 양산했습니다. 그 세력들이 약 30년 동안 이 나라 사회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권이라는 것은 10년, 30년, 50년, 또 100년, 200년 이런 주기로 해서 반드시 교체가 됩니다. 즉 1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인 건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IQ가 176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죽이고 중국을 죽이고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죽이는 전략은 참 대단합니다. 전쟁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죽일 때 죽이고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러시아 청년 30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습니까? 러시아 전쟁은 앞으로 1년, 2년 더 진행할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소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바로 시진핑을 아웃시키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멸망시킬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망하고 있고 지금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앞으로 망하게 되면 최소한 50년, 100년은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작전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조만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얘기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보면 급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선 급한 게 베네수엘라였고 쿠바였고 이란이고 이런 나라가 더 급한 겁니다. 그런 나라를 더 망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손 본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금년 3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멀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믿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소위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건드려 가지고 잘된 정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는 저 호남 사람들까지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호남인들이 만나면 이재명은 안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듯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은 우리 우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고 희망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느님께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이용해서 이 나라를 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저도 구호 두 가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네, 저 공교롭게도 요즘에 장씨들이 애국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서버가의 장지현 박사도 장씨, 여기 저 2030의 장일도 장씨, 저도 장충곤 장씨, 장동혁 대표도 장씨, 장씨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장포 2030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저기 이 서버가 집회 아주 강력한 후원자이신 우리 국가원로의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진짜 빡세게 투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 분 한 분들이 큰 귀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우리 그 윤석열 회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유인걸 선생님 노래 준비되어 있나요? 유인걸 선생님 노래.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한 말씀 들으시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 시니어 단장, 시니어 서버과 단장 우리 이수홍 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시간이 많지 않게 안녕하세요.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리 저 교수님들이 중요한 말씀 하시는 것에 감동하고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긴장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5초 우리 쪼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길에 경전철을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기에 내 또래 되는 여성분이 3분이 탔는데 저보고 28세 미서 같대요. 여러분 괜찮죠? 박수 쳐주세요. 힘 좀 내게.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합시다. 우리는 성관이 앞에서 15명, 20명 정도 우리 시니어들이 80, 90 되는 분들이 70, 80, 90 제가 76세인데 오늘 28세로 봐가지고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더 열정적으로 애국활동 하려고 합니다. 저 노태학 사연! 노태학 사연! 미르시스템 정진복이 사연! 사연! 그리고 A의 장인식이 사연! 사연! 저놈들은 매국놈들입니다. 저놈들한테는 사형이 답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에 노태학이 간첩을 부정으로 가짜 대통령 만들어 놓더니 이 세상이 새빨갛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 천국, 스파이 천국. 세상에 북한과 중공의 지령으로 이 나라가 간첩들의 만행과 세상에 매국에 미쳐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새빨갛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으로 이 나라를 새빨갛게 만든 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참말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을 390번 호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대장동의 설계자고 그리고 당군일의 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왜 국힘에 국힘 보수당이라는 저 국힘은 장동혁이부터 그 모두들 침묵합니까? 왜 사실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더더욱 속이 상한 게 있습니다. 나라가 새빨개지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데 우리 전직 대통령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자기들은 연금 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나서줘야죠. 우리는 15명 20명이 성관회 앞에서 나라를 이꼴로 만든 3,600명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은 움직이면 20-30만 명은 쉽게 모을 수 있는데도 왜 집에 들어앉아서 꼼짝도 할 사가 납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깁시다. 우리가 믿을 자들은 정치꾼들, 국힘, 민주당, 정치인들 그 누구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그대들밖에 믿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냅시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과 우리 손주 손녀에게 우리가 그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 자, 시니어 서브과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손님 모시겠습니다. 청주에서 올라온 청년입니다. 자, 네, 이준호 군. 네. 이분이 청주에 사시는데 여름에부터 집회에 나오셨어요. 우리 멀리 청주에서 오신 이준호 군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읽어주세요. 멸공! 파이팅!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민주기까지 이 탄핵의 역사부터 배신의 역사까지 그대로 판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62적들이 앞장서서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에는 한동훈계랑 한동훈계 쪽 애들이 배신 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꼼수로 내란죄를 끼워넣어서 수사하고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역사를 바꾸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이 되어 망해갈 것입니다. 벌써!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모두 때려 부셔야 됩니다. 처부수자! 처부수자! 이재명이가 자발적으로 안 내려오면 우리가 청와대로 진격해 이재명이를 끌어냅시다. 끌어내죠! 지기현 판사에게 말한다. 19일에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공소 기각하라. 기각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청년이 여름에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을 읽었는데 이제 집회에 나와서 훌륭하신 분들을 목소리를 듣고 이제 완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행진 대열로 모여주시고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가 하나 틀어주십시오. 아리랑 열입니다. 갑니다. 자, 군가 하나 틀어주세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행군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훌륭한 분들 중에서 연사로 모시지 못한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연사님들 많이 안 나온 중에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박사 아니신 분 거의 없어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앞으로 한 분 한 분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길거리 집회는 명동역 1번 출구까지 합니다. 명동역
1번 출구까지 거리 집회가 있습니다.